쉼과 의미를 공유하는 책 친구 일요 책방입니다. 저는 큐레이터 용도사입니다. 여러분 연말 연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머리도 좀 다듬었고요. 어떤가요? 괜찮나요? 매일마다 구독자분이 늘어나고 있나 그거 보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 요즘 지금 여기 바로 밑에 보이는 이 구독 버튼, 좋아요, 댓글 그냥 일단 누르고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옳다를 읽어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올해의 책에서 밀려나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책을 언급하지 않으면 아쉬울 것 같아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입니다. Factfulness. Factfulness. 표지는 이렇게 원 제목을 디자인으로 풀었는데 깔끔한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오늘 업무차 광화문 서점들을 좀 다녀왔는데 와, 이 책 뭐 진짜 불티나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또 제 관점에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실제로 이 책을 읽고 유익도 얻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큐레이터 분들과 몇 년 전부터 운영했던 책 팟캐스트에서 이미 이 책을 소개한 바가 있어요. 2019년 초에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광고 문구에 일단 좀 낚였었죠. 빌 게이츠가 미국 전국의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생들에게 직접 책을 선물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목이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팩트풀리스라는 용어는 이 저자가 지은 조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사실충실성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발음하기도 좀 쉽지 않고 좀 많이 와닿진 않죠. 저자는 이제 한스 로슬링인데요. 몇 년 전에 이제 작고했고 이 책이 사실상 유작입니다. 통계와 의학을 전공한 세계 공중보건의학자이고요. 테드 초기부터 굉장한 테드의 스타였습니다. 이 책은 원서도 실제로 나온 지 몇 년 안 됐고 이 책을 초안을 쓰다가 돌아가시게 돼서 그 자녀와 그 자녀의 부인, 며느리죠. 두 명의 부부가 같이 책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와 이 저자의 자녀, 이 두 부부가 같이 이 세 명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겟마인더 재단인데요. 실제로 getminder.org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이 세계 전체 지표에 대한 굉장한 빅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문제 제기는 소위 냉전 체제 혹은 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좀 극단적이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정서에 기반한 좀 양극단적인 방식의 세계관에서 지금 데이터로 매년마다 쌓이고 있는 사실로 근거한 세계 전체를 바라보는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이 책의 문제 제기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혹은 선진국, 후진국 이렇게 기본적으로 약간 두 가지의 지표로 전체 세계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1, 2, 3, 4단계로 나눠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이 이분법이 아니라 4단계로 나눠서 세계 전체를 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수준을 단계별로 여기서부터 세로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단계와 3단계가 가장 많죠. 책이 이런 식으로 좀 책 앞뒤를 좀 칼라 데이터를 담아뒀고요. 책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쭉 이제 어떤 이런 지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나라는 4단계에 속합니다. 여기 있죠. 이 책의 독자 대상은 이 4단계에 해당하는 선진국, 유럽이라든지 저자가 스위스인이거든요. 서유럽이나 북미의 4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몽시켜주는 사실 교육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들의 이 선진국 말고 그 외에 세계들을 개발도상국으로 굉장히 하등하고 굉장히 못 살고 그런 세계로만 보는데 이분법적인 사고로 보면 절대 안 되고 불과 30년 만에 그리고 전체 수백 년의 데이터를 보면은 수많은 어떤 지표에서 전 세계가 다 함께 진보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어떤 부정적인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서구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기존의 인식의 한계도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불편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용도사의 첫 번째 독서 포인트, 정치적 세계관에서 사실적 세계관으로. 이 책의 저자는 언론가들 그리고 정치가들, 활동인들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어떤 주장과 메시지를 좀 비판하고 경계하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뉴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 맞죠. 인간은 어떤 부정적인 본능에 이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냉전 체제 이후에 전체 세계적으로 어떤 분포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진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사건 사고들에 집중해서 뉴스에 나오고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그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어떤 활동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방식의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단체나 부류에 우리가 휘둘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지표 몇 가지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동 사망 1800년대 44%에서 2016년에 4%까지 떨어지고요. 아동 노동은 1950년대 28%에서 2012년에 10%로 떨어지고요. 재난 사망은 1930년대 971에서 2010년대 72로 떨어집니다. 이 외에도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 이 전체 세계를 빅데이터로 한눈에 봤을 때 이 큰 포인트들에서는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것은 많이 떨어지고 좋은 부분에서는 이제 진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도사의 두 번째 독서 포인트 10가지 본능보다 10가지 실천. 사실 제가 볼 때는 비판적 사고인 것 같아요. 차분하게 의심하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생각하고 주장하고 실천해야 된다. 데이터 외에 다른 것에는 휘둘리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자기 자신의 정서라든지 본능들을 억제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좀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비판적 사고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 통계의학자가 갖고 있는 탁월하게 만들어낸 이 플랫폼과 이 도구를 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이제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저는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세계를 뭔가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운명적으로 혹은 자기만의 느낌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적인 이 사실의 근거에서 바라보게 도와주는 부분에서는 이 책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 세계를 바라보는 전부는 전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해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어떤 데이터든 해석이 필요하고 같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다른 실천으로, 다른 적용으로, 다른 관점으로 가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가게 돼 있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거든요. 책을 읽고 우리의 실천이 과연 모두가 다 진보적인 세상을 위해서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 생각하고요. 이 책을 가지고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좀 비판거리를 생각을 하고 이 책조차도 또 다른 우리의 해석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이 책은 저는 좀 함께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닌가. 결국은 데이터에서 그치지 말고 해석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실천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용도사의 세 번째 독서 포인트 사실에 충실하게, 의미에 신실하게. 책을 처음 볼 때부터 faithfulness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신실함, 혹은 신의, 신실 이런 식으로 좀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풍성하고 좋은 해석은 풍성하고 좋은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개개인은 어떤 실천이나 어떤 행동에 어떤 우리 몫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바뀌었다면 다른 삶과 다른 실천과 좀 이제 종교적인 용어로 다른 사랑과 의미 있는 삶을 좀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을 오히려 이 책의 한계를 명확하게 딱 짚고 다른 수많은 어떤 책들과 사유를 통해서 짚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실에 집중하고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는 결국 나는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나는 어떤 것에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의미가 이 사실의 데이터와 어떻게 결합해서 내가 좀 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낌에서 사실로 이동하고 사실에서 해석으로 이동하고 해석에서 실천으로 이동하고 결국 그 실천은 내 의미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 세계 지표상으로 볼 때 수많은 이제 데이터와 수많은 지표가 우리는 진보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과 진보와 또 우리의 행복 또 우리가 바라보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인간 존재의 문제라든지 마음속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혹은 고통스러운 문제 이런 것들도 또 다른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까이 혹은 이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좀 바라보고 실천하는 용기를 새롭게 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질문 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당신께는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사실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해석하는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누구에게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에 충실하고 의미에 신실한 2020년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